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아마 공부한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제곱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라고 바로 하면 정의하기 어렵고요. 제곱근 A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제곱근 A라는 뜻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죠. 한번 적어볼까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곱근 A라고 부르는데 어떤 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 A를 X라고 두면 X를 제곱한 값이 A가 된다라는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a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호로 정의했죠? 자, x는 하고 얘를 풀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에서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a로 표현하자.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존재합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라고 읽거나 제곱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곱근을 포함한 식은 별도로 계산해요.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 제곱근을 포함한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을 보도록 할게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 어떻게 할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한번 제곱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제곱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 곱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두 번 곱하는 건데 우리는 곱셈에 대해서 교한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한 법칙. 그리고 괄호로 묶어주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자, 루트 2와 루트 2끼리 곱하고 루트 3끼리 곱하기에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교한 법칙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끼리 곱하세요 하고 가로로 묶어주는 것을 우리는 결합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루트 2를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루트 3도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근데 루트 2라는 뜻이 뭐냐면 제곱하여 2가 되는 수예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란 뜻이고 루트 3이라는 뜻은 제곱하면 3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B를 제곱하게 되면 A 곱하기 B가 되는구나.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안에 2 곱하기 3과 결과가 같습니다. 양의 제곱분이 돼요. 그래서 요 성질에서 우리가 이제 밝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물론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루트 A 곱하기 B가 되더라.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물론 이제 0일 때도 성립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가능합니다. 이걸 차례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나씩 정의를 해서 또 그리고 증명을 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A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AB가 음수여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음수인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에서 배우고요. 그건 복소수가 돼요. 허수. 지금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하게 되면 자, 두 번 곱하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자,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루트 A끼리 곱하고 루트 B끼리 곱할 수 있죠. 그럼 루트 A의 제곱이고요. 루트 B의 제곱인데 루트 A라는 뜻이 루트 A가 뭐냐면 제곱하면 A가 된다는 건데 제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예요. 루트 B의 뜻도 루트 B는 제곱하면 B가 되는 건데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B가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 AB가 됩니다. 자, 여기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B가 양수일 때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AB가 된다라는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걸 노트에다 한번 잘 적어보세요. 제곱근의 곱셈 첫 번째가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중학교 때는 제곱근을 루트 안의 수가 무조건 양수일 때만 다룹니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실수는. 그래서 AB가 양수일 때만 다룹니다. 그랬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라는 거예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실제 예를 들어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3 곱하기 5가 되고 루트 15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외워두면 돼요. 쉬워요. 자, 여러분 1번 풀어보세요. 1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루트하고 2 곱하기 7이 되더라. 둘 다 양수만 다뤄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루트 14가 되더라. 라는 거죠. 3번도 볼까요? 3번도 루트 하고요. 10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 안에서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남은 것만 쓰면 되겠죠. 결국에 루트 5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루트 안에 제곱수를 빼내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걸 이용해서 루트 12를 한번 볼게요. 12는 4 곱하기 3이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방금 전에 증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네요. 이 뜻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해석해 보세요. 루트 2의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루트 2의 제곱은 제곱하여 2의 제곱이 되는 인 양수라는 뜻이에요. 양의 제곱은 루트 앞에 플러스죠. 루트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의 제곱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제곱하여 2의 제곱이 되는 이밖에 없죠.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양수는 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곱수를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수라 부를 거예요. 루트 안의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루트 안의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루트 3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2루트 3. 이 역도 성립합니다. 이 역도. 그러니까 루트 밖의 수를 루트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에 2 루트 3이 있습니다. 이 2는 루트 밖에 있죠. 자, 그러면 2는 루트 2의 제곱 같다는 걸 방금 전에 설명했죠.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되는 양수는 2밖에 없으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양수 A가 양수인데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제곱하여 A의 제곱이 되는 수란 뜻이죠.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제곱하여 A의 제곱이 되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됩니다. 이걸 항상 외워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거꾸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트 안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루트 12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루트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 반대로 루트 밖에 있는 수를 제곱을 해서 루트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루트 안의 수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여러분 이제 중3 수학을 열심히 2번 정도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A, B가 음수여도 돼요. 호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있다. 이걸 정리하면 자, 노트에다 잘 필기를 해주세요. 제곱근의 곱셈 두 번째 A, B가 양수라는 조건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에서 그래요. 실수 범위 안에서.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수 A의 제곱이 있으면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다. 루트 A의 제곱 B는 A 루트 B로 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항상 빼냅니다. 루트 밖으로.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여기 8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8, 루트 8.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도. 많이 나오는 건데 루트 8인데 8은 4 곱하기 2죠. 그죠? 4 곱하기 2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2. 여기 제곱수 있죠? 그래서 제곱수는 루트 앞으로 빼내고 루트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손으로 적어야지 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 집어넣어 볼까요? 3 루트 2가 있습니다. 3을 근호 밖에 있는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제곱을 해야 된다 그랬죠?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곱하면 돼요. 곱하면 9이 18이니까 루트 18이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루트 18에서는 3을 루트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서 1번과 3번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루트 24를 쓰고요.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게 24는 4 곱하기 6이 되겠죠? 여기서 4가 제곱수입니다.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 루트 6 이렇게 쓰면 돼요. 제곱수는 밖으로 빼냅니다. 자, 한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써볼까요? 자, 4는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니까 2 루트 6 이렇게 제곱수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곱근 안,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를 놔두지 않습니다. 빼내요. 자, 75도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제곱수 잘 못 찾겠는데요. 간단해요. 어떻게 찾냐면 거꾸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소인수분해 75를 소인수분해 거꾸로 나눗셈을 해보세요. 5, 25, 5, 5 이렇게 매우 쉽게 5의 세제곱인데 5의 세제곱은 5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거꾸로 나눗셈을 하면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제곱수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내면 루트 안의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빼낸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연습들을 하면 됩니다. 자, 잘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루트 밖의 수를 루트 안으로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먼저 1번 해보세요. 1번 4 루트 3인데요. 자,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니까 루트 밖에 있는 수를 루트 안으로 넣을 때는 제곱을 해서 넣습니다. 제곱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4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고 얘는 16 곱하기 3이 되겠고 루트 48 이렇게 루트 안으로 넣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3번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루트 밖의 수 6을 루트 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를 쓰고요. 6의 제곱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6이 되겠고요. 얘는 6, 6에 36, 6, 38에서 루트 21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제곱근을 다루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제곱근을 다루는 연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가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뭐 활용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루트가 들어가 있는 값이 나올 때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빼내라는 거예요. 여기 제곱수가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D라는 값은 3600의 제곱 곱하기 H니까 3600 루트 H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제곱수를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 요거 먼저 여러분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는 전부 다 양의 제곱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음의 제곱근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음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제곱근은 부가 없어지면 절대 안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는 두고 2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는 계속 음의 제곱근이 갑자기 양의 제곱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의 제곱근은 계속 음의 제곱근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라는 것만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집니다.